제가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보니 다양한 부동산 관련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일본에 거주하시면서 일본 부동산에 투자하고 계신 한국분이 꽤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한국분들의 투자 방법이 오래된 단독주택을 구입해서 직접 리폼을 한 후에 임대를 주는 형식이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래된 단독주택의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예를 들면 오버론으로 40년 된 600만원 단독주택을 초기 비용까지 합해 700만원의 대출로 구입해서 임대를 주게 되면 수익이 얼마나 나오는지 시뮬레이션을 해보겠습니다. 월 대출 상환 금액, 주택 가격이 600만원, 초기 비용 100만원, 총 대출 금액 700만원, 월세 수입, 매매 금액의 10%인 60만원을 연수입으로 가정하면 월 5만원입니다. 대출 이자율이 2.5%, 상환 기간 15년, 월별 현금 흐름 계산입니다. 월세 수입이 5만원, 월 대출 상환액이 46,664엔입니다. 월 순수익은 월세 5만원에서 대출금을 뺀 3,336엔입니다. 재산세, 공실 위험 등을 감안하면 실제 수익은 더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수익이라면 월 현금 흐름은 결과적으로 매달 마이너스입니다. 결국 5년에서 10년 보유 후 비슷한 금액의 주택을 판매해서 차익을 가져가는 방식입니다. 이 부동산 투자 방법도 많이 사용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만 최근 일본의 부동산 투자자들은 선호하지 않는 투자 방식이라고 생각됩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주택들은 초기 구입 비용이 저렴해 보이지만 유지보수 비용이 상당히 높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된 600만원짜리 40년 된 주택의 경우 10년 후 550만원 이상으로 매각을 한다는 가정하에 수익을 얻는다는 시나리오입니다. 풀 대출로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는 초기 몇 번 정도만 가능할 뿐입니다. 특히 상환 기간이 10년이나 15년으로 짧다면 매달 들어오는 월세가 전부 대출 상환에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5년이나 10년 후에 매각해서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그 기간 동안 현금 흐름이 없다는 것이 큰 리스크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이런 방식으로 계속해서 부동산을 늘려간다면 언젠가는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하는 시점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주택들이 새끼상 가치로 봤을 때 마이너스일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오직 은행 기준으로만 본다면 40년 된 600만원의 단독주택의 경우 건물의 가치는 0엔입니다. 하지만 땅의 가치가 만약 600만원이라고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서 건물이 철거된 오직 땅값만을 있을 때의 가치로 보기 때문에 건물의 철거 비용을 200만원 정도로 책정했을 때 따져보면 결국 이 부동산의 가치는 600만원이 아닌 4에서 500만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마이너스인 것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무런 부채가 없기 때문에 은행이 개인의 신용을 보고 풀 대출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산 가치가 없는 물건들이 늘어나면 결국 대출이 막히게 됩니다. 이 시점이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출이 막힌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5년이나 10년 뒤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면 어떻게 될까요? 오직 현재의 수익만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초기 비용이 많이 드는 부동산만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조심해야 할 점은 바로 이겁니다. 부동산 구입할 수 없는 타이밍이 오거나 오랜 기간 동안 새로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는 상황, 이런 구간이 생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수를 늘려서 수입을 늘리고 그 수입으로 새로운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 반복적인 작업을 꾸준히 이어나가는 게 부동산 투자를 성공으로 이끄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수익이 점점 올라가는 매출 구조를 가져가야 합니다.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어떻게든 매달 2만엔 이상이라도 수입이 들어오는 부동산을 구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렴하고 넓은 주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이 넓은 면적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집을 수리하거나 원상복구할 때 비용은 보통 평방미터당으로 계산됩니다. 즉 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수리 비용도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도심의 16평방미터 원룸과 치바 시골의 500만원짜리 60평 전원주택을 비교해봅시다. 원룸은 월세 7만원, 전원주택은 월세 11만원이라고 가정해보면 언뜻 보기에는 넓은 전원주택이 더 좋아 보이고 세입자 구하기도 수월해 보입니다. 하지만 수리비용을 고려하면 어떨까요? 60평 주택의 원상복구 비용과 16평방미터 원룸의 원상복구 비용은 천지 차이일 것입니다. 또한 넓은 집일수록 공실 기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넓은 집의 경우 구매 결정하는 사람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패밀리 타입의 가족이 살기 때문에 만약 아빠가 집이 마음에 들더라도 엄마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원룸의 경우 이사 결정은 거주하려는 본인의 결정만으로 끝나기 때문에 세입자 확보가 더 쉽습니다.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했을 때 어느 쪽이 더 이득일지는 신중히 따져봐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부동산 투자는 단순히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닙니다. 장기적인 현금 흐름, 유지보수 비용, 대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너무 낙관적인 전망보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도 항상 염두에 두고 안전한 투자가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